자, 세 번째 문제. Too slow. 매우 느리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블록 하나 생산하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점점 올라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피크 때 이게 언제 때냐? 이제 크립토키티가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트랜잭션이 쏠리다 보니까 블록 하나 만드는데 여기 최고 30초가 걸렸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 때뿐만이 아니더라도 평시에도 15초 이상이 걸려요. 블록 타임이 15초다. 이게 과연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로그인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네이버 로그인을 하는데 네, 아이디 비번 넣고 네, 버튼 로그인을 이제 딸깍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 하는데 로그인을 판명하는데 15초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제는 코드 로스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한번 컨트랙트를 이더리움망에 디플로이를 하면은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만약 코드를 이미 디플로이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그걸 이용해서 뭐 계약도 맺고 토큰도 뭐 주고받고 하는데 거기에 버그가 하나 발견된다. 절대 못 고쳐요. 만약에 이거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을 새로 디플로이 한 다음에 사람들을 다 다른 컨트랙트로 옮겨주는 그런 스와핑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떤 문제가 있었냐? 네, 친애하는 펀디안 여러분, 네, 여기서 여기에 수십억 개의 MPXS 토큰이 IDX라는 거래소를 통해서 이놈이 사람들이 이제 해킹을 당했고 그 놈을 이제 팔아치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전송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절대 버그를 못 고친다는 거죠. 보통은 네, DF 회사들이 이런 거를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아예 컨트랙트 새로 따가지고 다 옮겨주거든요. 하지만 네, 이 MPXS 여기 펀디X라는 곳인데요. 네, 아예 배짱으로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한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뭐 못했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배치 오버플로우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또 어떤 거냐면은 원래는 네, C의 타입에서는 어떤 뭐 인티저 아니면 뭐 플로트라는 이제 그런 타입이 있는데요. 이 타입에 이제 오버플로우 문제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뭐 어떤 한 타입이 65,535까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뭐 가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1이 한다. 그러면 65,536을 이제 원래는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근데 해당 타입에서는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놈이 오버플로우가 나가지고 00000 아예 제로로 초기화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죠. 이런 버그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일을 만들었냐? 어떤 토큰을 트랜스퍼할 때 송금을 할 때 그 양을 아예 1경계 그런 인티저라는 타입이 표현하는 숫자보다 훨씬 큰 숫자를 넣어가지고 그런 놈 송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놈이 이제 송금을 할 코드상에서는 매우 작은 숫자로 이제 표현이 돼가지고 1경계로 이제 트랜스퍼했다고 찍히는데 내부에서는 매우 작은 숫자로 찍히게 돼가지고 너 잔고에 이제 10개밖에 없는데 잔고에 10개밖에 있는데 너 1개 있네? 그럼 너 트랜스퍼가 가능하구나. 그럼 트랜스퍼 해줄게. 그런 식으로 이제 로직이 판단이 돼가지고 엄청난 토큰들이 그냥 털리고 그것을 사람이 갖게 되게 되고 그걸 거래소로 성공해가지고 한 방에 싹 다 팔아치워서 엄청난 부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아예 이거는 매우 오래전부터 레포트된 문제고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이나 아니면은 뭐 오픈제플린이라는 곳에서 세이프메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쓰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적용하지 않는 토큰들이 좀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막 블랙리스트가 올라와가지고 이 토큰은 이제 거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걸로 이제 마구마구 이제 올라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문제를 아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죠. 지금까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의 대표적인 한계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한계점을 이오스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